자, 그러면 어제 이어서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자, 조립도 작성 작업까지 했고요. 요거 배치까지 했는데, 요게 품번은 작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면 이미지에 보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품번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시작 페이지를 눌러서 자, 어제 했던 요거 도면화 선택해서 열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품번을 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상단에 주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석에 부품 번호. 자, 그러면 주석에 요게 위쪽에 보면 부품 번호가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요게 베이스 형상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수동으로 일일이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얘가 2번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일단은 두 개만 해놓고요. 실행 취소한 다음에 컨트롤 Z. 자, 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자동 부품 번호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도면상에서 있는 이 번호랑 참고로 다를 수는 있어요. 아, 잠깐, 요게 아니고요. CAD 파일에 그래서 요게 이제 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어셈블리 불러오는 순서대로 또는 이름의 영향을 받아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 다른 부분 찾아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자동을 써볼게요. 그래서 자동 부품에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하는 요거 도면 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 품번을 어떻게 정렬을 할 건지, 위쪽 정렬, 상단에 정렬을 할 건지, 바닥에 정렬을 할 건지, 왼쪽에 정렬할 건지, 오른쪽에 정렬할 건지, 또는 사방에 정렬을 할 건지, 이때 사각형으로 정렬할 건지 원형으로 정렬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사각형 정렬로 해놓고, 그리고 마우스로 도면부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부여가 됐는데, 일단 혹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1번 베이스는 맞아요. 그리고 2번 지지대, 그 다음에 3번 해서 얘를 선택을 하면,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볼트인지 요거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참고로 이제 볼트까지 들어가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우리는 볼트를 뺄 겁니다. 그래서 핀은 놔둬 볼게요. 그래서 볼트가 3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래서 볼트 이런 거는 품번이 없고요. 3번은 위쪽에 있는 부시 서포터가 3번이에요. 근데 얘가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거를 할게요. 선택을 해서 딜리트. 그래서 7번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는데, 그래서 수동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품 번호 품번이 돼 있는데 요거를 문자로 해서 수동으로 해서
3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뭐지? 얘가 3번이고 너무 많이 이쪽에 있나? 얘가 이 형상인데 그러면 이건 엣지가 아니고 핀도 아니고 뒤쪽에 관련된 부품이 따로 없는데 희한하게 됐네요. 잠시만요. 이게 조금 뭔가 안 맞아서 그냥 딜리트하고, 이게 4번이 이거 가공품이군요. 4번이 가공품이었습니다. 이거 선택해보니까 움직일라 보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지운 거 컨트롤 Z 해서 되살리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옮겨놔서 가공품인데, 참고로 가공품에는 폰번이 위치를 이렇게 따로 도면상에선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수정을 할 건데, 일단은 문자로 해서 번호를 잠깐 여유있게 뒤쪽으로 몰아놓다가 나중에 수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이스는 맞고, 그 다음에 4번 부품이 가공품 지지해주는 겁니다. V블록형 지지대 4번이 얘죠. 그러면 저는 이게 5번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이거를 살짝 위치를 옮겨 놓을게요. 그러면 얘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가서 4번으로 바꾸고, 자, 그리고 5번이 자, 요거 핸들축에서 서포터, 참고로 얘는 6번으로 돼 있어서 요거를 이쪽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예. 부품번호 끝단에 화살표 부분 예. 옮기면 점으로 바뀌는데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없습니다. 이거 끝에 위치를 이렇게 옮겨서 점으로 바뀌어도 돼요. 자, 요거 점으로 형상에 요렇게 가면 점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도 요게 모서리 가면 화살표인데요. 요거 이 형상으로 요거 끝에를 당겨 가지고 형상 안에 요면 이게 점으로 바뀌는 게 맞아요. 요렇게 모서리 가면 화살표로 나오고, 요것도 지금 화살표 나는 거는 모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끝점을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형상 안에 면적으로 가면요 점으로 나오는 게 맞고요. 이렇게 지시해도 되고요. 그냥 안쪽에 여유 있게 그렇게 옮겨 넣어서 흑점으로 하셔도 됩니다. 요럴 때는 지금 이 핀은 참고로 요거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작아서, 이럴 때는 이제 화살표보다는 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흑점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3번이랑 같은 경계에 있으니까 얘를 선택해서 요게보다는 내부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흑점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이럴 때는 또 이게 더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선택해서 요거 자동으로 안 잡히네. 자, 다음은 참고로 요거 6번이 아니고 5번이었죠. 핸들 서포터. 그래서 폰번에서 문자로 해서 이것도 5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6번이 푸시가 6번. 그래서 여기 있는 푸시 선택해서 문자로 해서 6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수동으로 많이 바뀌는 거 있을 때는 그냥 수동으로 처음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을 한번 써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볼트를 추가를 안 했어. 아마 그래서 수정이 또 적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자, 7번이 핸들 축이고요. 7번 핸들 축, 8번이 밀판. 그죠? 문자로 해서 7번으로 바꾸고, 요것도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흑점으로,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밀판 선택해서 8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문자로 바꾸고 8번. 그래서 얘도 이렇게 조금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저 질문이에요. 예,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도면에서는 8번까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리는 9번은 여기 위치 결정 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을 요거를 가공품 해서 10번으로 해 놓겠습니다. 이건 따로 품번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없애도 돼요. 네. 위치를 살짝 조정을 할게요. 품번이 들어가서. 잠깐만요. 조금 더 제가 위치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작업하고 배치만 잘 하시면 되는데, 제가 시험과 조금 별개로 오른쪽 상단에 대한 에서 부품 번호, 원래 이제 시험은 여기다가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리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놔둘까? 시험 기준으로 그냥 일단 요거 시험 기준으로 갈게요. 요거 아직 정리는 안 돼 있지만은 그냥 요거로 해서 일단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게 자격증 기준으로 해서 요게 있기 때문에 따로 BOM은 이게 이제 없을 경우 여기 없을 경우 BOM으로 작업 오른쪽 상단에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자격증 대비 기준으로 있어서 요거는 그대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CAD로 넘기겠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에요. 예. 그 절단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식은 DWG CAD 파일로 넘길 거고요. 같은 이름이 있다 해서 제가 여기다가 조립도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기준으로 해서 출력 PDF로 만들겠습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서 해서 PDF로 여러분들 자리에서는 이게 프린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PDF로 출력을 해서 나중에 해서 감독관 자리로 와서 여러분들 직접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먼저 PDF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터 2 PDF로 해놓고요. 자, 그리고 먼저 용지 설정을 할 겁니다. A3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을 눌러서 그리고 용지 크기는 A3 방향은 가로 방향 색상은 요거 쉐이딩을 출력을 해야 돼서 그냥 자동으로 해서 미리 보기 참고로 요거는 수정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쇄 버튼 눌러서 최종 확인 그래서 데이터에다가 일단은 아니요 정의란 폴더에다가 해서 드릴 지그 3번 드릴 지그 2번이었다. 해서 조립도 실제 시험에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은 비번호를 써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여러분들 비번호 쓰고 그리고 출력하는데 부품도는 뭐 비번호 다음에 02를 써라 조립도는 02를 써라 하면 그거 안내를 해줍니다. 이름은 그렇게 시험 대비해서 맞춰서 주면 되고 지금은 우리는 그냥 요거 이름으로 해놓고 먼저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PDF가 만들어졌고요. 확인하면 요거 가지고 이제 실제 인쇄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게 프린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설정에 들어가서 색상은 색으로 해놓고 용지는 A3로 해주셔야 되고 지금
프린터 안에는 지금 A3가 용지가 있지는 않긴 한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CAD로 넘긴 조립도를 더블 클릭해서 제가 글꼴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도각 3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풀러와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부품도까지 같이 할게요. 이거는 제가 불필요한 거는 조금 치워서 시험에선 참고로 이거는 캐더로 넘기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카피해서 일단 붙여넣기 하고, 여기 품번이 제대로 선택이 안 됐는지 아니면 이게 제가 지웠나 보다. 교수님, 네, 잠깐만요. 예. 근데 저희 이거 할 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전체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일단 해놓고, 그리고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부품도도 작업을 해야 될 거고, 제가 사용하는 서브 폴더에서 정 폴더에다가 할 거고요. 그래서 드릴 직업 2번이고 그 다음에 709 관련된 3번 도면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부품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품도 작성 이렇게 이름을 추가로 먼저 저장을 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베이스 부품부터 요건 저장해서 닫기 할게요. 자, 그러면 요게 베이스 1번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파트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도면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품도 작성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세문서 아이콘 눌러서 도면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할게요. 용지는 에서 A2로 가겠습니다. 부품의 개수가 적으면 A3로 작업할 수도 있고요. 부품의 개수가 많으면 A2로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시험의 상황에 따라서 용지는 그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베이스를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체크할게요. 자, 그래서 주투상도 선정은 형상을 제일 잘 나타내는 면, 정면, 제가 요거를 4개의 뷰로 보겠습니다. 뷰 방법에서 그래서 4개의 뷰로 바꾸면 그래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등각도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형상을 제일 잘 나타나는 게 평면도, 위에서 본 게 형상을 제일 잘 나타내요. 그래서 얘를 주투상도로 선택해서 관련된 투상을 배치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준은 다시 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도면 시트 1로 넘어와서 그러면 여기서 표준 뷰에서 윗면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요게 우측면보다는 여기다가 좌측면에다가 일단 하나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요거 정면도 요거보다는 제가 여기다가 섹션도를 좀 사용을 할게요. 정면도 클릭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각은 요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등각인데, 참고로 우리 시험에서는 등각도는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스케이프 나가고 정면도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뷰 레이아웃에서 추상도 선택해서 대각선으로 가서 등각도. 그래서 얘는 위에서 본 거고 얘는 아래 바닥에서 본 거. 그래서 시험은 이게 추가로 깜빡했다. 척도 1대1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네요. 자,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에 들어간 다음에 배율을 1대1 다시 바꾸고요. 자격증에서는 등각도는 안 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하는 건가요? 예, 실무에서는 그래서 형상이 복잡할수록 사용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형상이 복잡할수록 작업자에 대해서 형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각도는 사용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수정을 할게요. 참고로 요건 이제 정면도보다는 그냥 딜리트 삭제를 할게요. 섹션도 단면도를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그리고 나서 요게 홀에 대한 위치.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단면도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딜리트.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좀 잘못된 부분도 같이 있긴 하는데, 뭐 수문선 표시 요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단면도에 들어가서 요 가운데 중간점을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이제 단면도로 했을 때, 자, 요게 제품이 안착되는 영역. 문자는 제가 원래 알파벳 순서로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 처음에 하나 A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지워도 이제 그대로 나와서 다시 문자를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잘랐을 때는 여기 카운터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단면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자를 경우에는, 이렇게 단면을 할 경우에는 여기 또 부분 단면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자를 경우입니다. 지금 얘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게 카운터 보 형상이 나와야 되니까 이럴 때는 요게 부분 단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은 여기에다가 자유곡선 파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 보기 체크한 다음에 위치는 여기에서 이 원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원의 가운데 중심점으로 나오고, 자, 파형을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형상이 제대로 완벽하게 조금 안 나올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아까 절단한 타형을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얘가 도면 뷰가 2번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면 뷰 2번인데, 자, 그러면 요게 도면 뷰 2번에 가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부분 단면도가 있는데 이 스플라인을 조금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서 요게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살짝, 그래서 위치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살짝 이렇게 옮겨지는 게 여유있게.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고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는 요거 주석에 닿아서 중심선을 요게 센터 홀이죠. 를 추가하면 되고, 도면 뷰 체크한 다음에 요거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가운데를 단면을 할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요거 전단면도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이쪽에 홀의 중심을 단면하신 분들은 참고로 요거는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난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위아래 대칭이다 보니까 제가 중심선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위에 엣지 모서리랑 아래쪽 모서리 선택해서 이렇게 중심선, 그래서 이 형상의 대칭 이렇게 이 때문에 중심선을 여기는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카운터 보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TP, 그 다음에 요게 바닥에 대한,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2번 부품을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해 볼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